오늘은 기초부터 쌓아가는 머신러닝 이제 4주차고요. 4주차 선형회귀 이론 및 실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주차 오늘부터는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이론적인 부분도 들어가서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블로그 들어가면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회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변수가 TV와 지금 세일즈 판매량에 관련해서 이제 돼 있거든요. 지금은 예시가 TV랑 세일즈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쉬운 예제로 TV가 아니라 아들의 키를 X축으로 두고 Y축을 이제 뭐 아버지의 키라고 이렇게 만약에 둬볼게요. 이런 예를 많이 들은데 아들의 키가 처음에는 뭐 예로 뭐 100cm이면 뭐 아빠의 키도 뭐 100cm다. 그리고 아들의 키가 뭐 150cm면 아빠의 키도 150cm다. 막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선형관계가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그렸을 때 우리 선형관계를 이런 식으로 띄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들의 키는 뉴 데이터인 아들의 키가 예로 180인 애가 왔어요. 180인 애가 왔을 때 그러면 과연 아빠의 키는 무엇일까라고 예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형회귀죠. 그래서 이제 선형회귀는 이제 하나 이상의 특성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특성이란 말이고 변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타깃 변수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해서 연속적인 출력 값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연속적인 값이라고 하면 뭐 키가 될 수도 있고요. 연속적인 값이라고 하면 뭐 예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남자와 여자 이건 연속적인 값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회귀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이제 로직 회귀 때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속적인 출력 값을 예측하는 것, 즉 선형회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이제 1차 방정식에서 배우잖아요. 보통 y는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여기서 b는 w0 뭔가 y축의 절편을 뜻하고요. 그리고 w1은 y는 ax 그러니까 그 선형회귀에서는 이제 특성의 가중치라고 나타내고 뭐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관련해서는 이제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x는 실제 이제 데이터 값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1차 회귀,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y는 w0 플러스 w1x 이런 식으로 포뮬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선형회귀라 하는 진짜 목적은 특성과 타깃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형 방정식의 가중치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W0와 W1을 잘 예측해서 어떤 new 데이터 X 값을 넣었을 때 Y hat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수업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이고 겉에 있는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형회귀 모델의 훈련과 이제 비용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W0와 W1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가중치를 학습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W0와 최적의 W1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 자체를 훈련이라고 하고요. 그 훈련에 대한 지표가 비용 함수입니다. 비용 함수는 뭐 영어로 하면 코스트 펑션 아니면 또 로스 펑션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잘 맞도록 모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측정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이제 비용 함수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훈련에 필요한 이제 비용 함수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비용 함수가 지표라고 있는데 지표로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 함수의 종류를 좀 다르게 둘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MSE, 민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는 좀 회귀 모델의 주요 이제 손실 함수이고요. 참값과 예측값 차이인
오차들의 제곱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제곱 평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 좀 이제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이상치에 대해 가지고 더 좀 민감한 편입니다. 만약에 이상치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뭐 이러한 이상치 같은 경우들이 있으면 그 MSE 값들은 확 더 커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 좀 이상치 값이 만약에 많다. 그런데 사실은 이상치 값을 이제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상치를 조금 아웃라이어들을 제거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이상치가 좀 많다고 생각드시면 조금 MSE를 쓰는 것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MA인데 Mean Absolute Error라고 이제 참값과 이제 yi가 참값입니다. 그리고 이 y 핵자가 붙어 있는 게 예측값입니다. 이 참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오차들의 절대값을 치워서 절대값의 모든 합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데이터 수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 그것이 MAE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MSE는 이제 제곱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절대값을 취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SE보다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거는 RMS인데 RMS는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맨 처음에 MSE에서 루트가 취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MSE의 루트를 취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참값과 비슷한 값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y 참값과 이제 예측값에 대해 가지고 오차를 계산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값인데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 리얼한 오차는 아니잖아요.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정값으로 루트를 해줘가지고 실제로 RMS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회계에서 내가 실제 오차값 얼마 정도인지를 이제 뭔가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해석적인 측면에서 RMS가 조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이게 MSE 같은 경우가 제곱 형태로 약간 쿼드라틱한 2차원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쿼드라틱한 2차 곡선 형태가 좀 미분 평이성이 좋기 때문에 회기 모형의 비용 함수로 MSE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여기서 미분을 탁 날려주면 그냥 바로 띡 떨어지고 YI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MSE를 좀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선형 회기에서는 이제 선형 회기 모델의 최적화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에서는 하나의 어떤 지표를 보고 이제 모델을 최적화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최적화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형 회기 모델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정규 방정식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세타 값을 찾기 위한 해석적 방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타 값은 뭐냐면 웨이트 값이라고 W라고 생각하시면 그 웨이트 값, 파라미터 값을 찾기 위한 해석적 방법인데 이 정규 방정식은 밑에 보면 이게 그 노멀 이퀘이션의 이제 정규 방정식의 포뮬라거든요. 근데 이 마찬가지로 X 데이터, X 트랜스포즈, X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버스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X 트랜스포즈 하고 그리고 실제 Y 값을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인데 근데 여기서만 그냥 이거를 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식에서만 봐도 X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리고 Y도 있고 결론은 이게 X 데이터가 만약에 많아지고 또 특성수가 많아지면 이 행렬 연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좀 많은 좀 칼큘레이션 코스트가 많이 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성수가 많아지면 정규 방정식의 구현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델의 복잡도가 훈련 세트의 샘플 수와 특성 수에서 좀 선형적으로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선형적으로 데이터 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특성 수도 많아지면 선형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뭐 익스포넨셜한 방향으로 안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메모리가 공간이 충분하다면 큰 훈련 세트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퓨터 좋으면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냥 비용함수 MSE 아까 위에 봤던 비용함수 MSE를 있잖아요. W에 대해 가지고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노멀 이퀘이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노멀 이퀘이션 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실습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각화 툴을 먼저 matplotlib.pyplot as
plot as plt를 해주시고 alias plt로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대수 행렬 연산을 위해서 numpy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는 자 먼저 한번 우리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곱하기 mp.random.rand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y는 4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mp.random.rand n 101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plt.scatter xy plt.show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은 mp.random.rand는 일단은 그 균일 분포 0과 1 사이에서 이제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그 이제 분포 균일 분포에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건데 shape는 100 by 1 이런 식으로 이제 x를 이제 추출한 겁니다. 그냥 가상으로 0과 1 사이 범위에서. 자, 그런데 여기다가 앞에 2를 일부러 그냥 곱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위가 0과 2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0과 2 사이. 근데 y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이제 1차 방정식처럼 이제 3x 플러스 4에 대한 그런 1차 방정식을 그렸는데 거기다가 mp.random.randn 랜드랑 랜드n은 달라요. 뭐냐면 랜드는 이제 0과 1 사이 균일 분포에서 추출하는 건데 랜덤 샘플링 하는 건데 이제 랜드n 같은 경우는 이제 노말 분포에서 근데 노말 분포인데 이제 뮤는 0이고 이제 그 분사는 1인 이제 노말 분포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쉐이프는 이제 100 by 1로 이렇게 해서 추출해가지고 왜 이거를 해주냐면 이렇게만 해줘버리면 그냥 일직선으로 쫙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마 로스는 그냥 0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이즈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노이즈 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캐터를 찍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조금 선형적인 형태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여기까지 나왔죠. 자, 여기서 근데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배운 정규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노멀 이퀘이션을 통해서 한번 선형 그 회기를 한번 그려보는 거를 해볼 겁니다. 자, x 언더바 b는 일단 이 b는 바이어스거든요. 바이어스 x 바이어스는 이제 mp.c 언더바 그래서 일단 먼저 적을게요. mp.ones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현재 x는 아까 우리가 mp.rand 랜드에서 이제 균일 분포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0과 2 사이에서 이제 뽑았는데 근데 여기서 mp.c 언더바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그 컬럼을 어레이의 형태에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mp.ones는 뭐냐면 1인데 그러니까 1을 이제 추출하는 건데 1을 이제 100 by 1로 추출하겠다. 그래서 이 1이 쫘라라라라 이렇게 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x 바이어스를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theta best mp.lin arg.inv 그다음에 x 베타.t dot x 베타 조금 복잡해지죠. x 베타.t .y 이게 지금 뭐냐면 mp.linear algebra 근데 numpy에 있는 linear algebra에 있는 거기에서 인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게 아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 형태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x 트랜스포즈 t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한번 해석해 보게 같이 자, x 트랜스포즈가 지금 x 베타.t 있는 이게 x 트랜스포즈를 나타내고 이거를 멀티 이제 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기존 x와 곱해주게 됩니다. 행렬 영산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버스를 mp.algebra에 있는 인버스로 해주고 다시 이제 행렬 연산을 하는데 어디랑 한다? x 트랜스포즈 된 거랑 행렬 연산을 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y랑 이제 행렬 연산을 하면 이제 최적의 이제 데이터 베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베스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뒀거든요. XP 이런 식으로. 네.
x 언더바 b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최적의 뭔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4.12 그리고 2.7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4.12는 지금 바이어스가 원래는 4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4.12라고 예측을 했고 요 정도로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2.7은 이제 그 기울기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3이 됐죠. 근데 실제로 이제 기존의 목적 함수랑 그 예측한 그 세이라 베스트랑 다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제가 np.random.randn 여기다가 노이즈 텀을 추가했잖아요. 노이즈 텀을 추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4랑 3을 이제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슷하긴 해도 노이즈 텀 때문에 원래의 완벽한 파라미터는 갖출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최적의 파라미터다 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예측도 해볼게요. xnew라는 함수를 가지고 np.array 0 그리고 2 0과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고 x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xnew 베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어스 텀을 이제 추가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np.ones 당연히 데이터를 2개 넣었으니까 2by 1이고요. 그리고 np.ones 근데 여기다가 가로 하나 더 하고 아까 xnew를 하면 xnew 베타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바이어스가 하나씩 존재하는 xnew 값이 되었고요. 사실은 근데 물어봐요. 왜 갑자기 이거 바이어스 텀을 왜 추가하죠?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그 x 바이어스 텀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게 학습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w0와 w1을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를 갖고 오는 건데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w1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w0 바이어스까지 학습을 시키고 싶기 때문에 가상으로 데이터를 앞에 1을 붙여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 해볼게요. 프레딕션 실제 값으로 xu beta.dot theta best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딕션 한번 찍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4.12 이제 9.581968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거를 실제로 한번 플러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프레딕션 그리고 p.plot xy p.bf.axis 0, 2, 0, 15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 다시 좀 해석해보자면 그러니까 새롭게 x에다가 데이터를 지금 0 그러니까 0을 한번 프레딕션 해보고 2를 한번 프레딕션 해보는 겁니다. 0과 2를 한번 프레딕션 해보는 건데 일단은 이 데이터 자체에다가 그 바이어스 텀을 추가한 거고요. 여기다 바이어스 텀을 추가한 거를 그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xnew 데이터에다가 당연히 우리가 어떤 거를 y는 그 할 때 wx잖아요. 그쵸? wx를 구현한 겁니다. x 그리고 w 그게 이 프레딕션이고요. 그래서 프레딕션을 찍어 보았을 때 뭐 프레딕션이 아마 요렇게 지금 아까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뒀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을 쫙 그어 봤더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스캐터 플롯에 그려져 있는 데이터에다가 빨간색 선으로 예측선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정규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는 걸 해봤는데 사실은 실제 우리가 리그레션을 할 때 요즘에 라이브러리가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규 방정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규 방정식으로 하면 조금 이제 복잡한 지금은 로스가 MSE로 했는데 MSE가 아니라 좀 MSE다가 조금 뭐 레귤라이제이션 텀 같은 거나 좀 규정 같은 거 뭐 리찌나 라쏘나 이런 걸로 로스 텀을 해버리면 조금 그 MSE가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 로스 텀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잘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위와 같은 작업을 똑같이 하려면 scikit-learn을 사용하면 됩니다. from 이제 sklearn.linear 모델 인포트 이제 linear regression 이렇게 scikit-learn 밑에 linear 모델 밑에 그다음에 linear regression을 한번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n.reg 한번 linear 모델 한번 만들어 볼게요. linear regression
이제 가로로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fit을 합니다. 자, 한번 fit을 하는데 x, y 아까 그 미리 만들어 놓았던 x랑 y를 여기다가 이제 fit을 한번 시켜주고요. 한번 이게 fit을 시켜준 거에서 이 모델에서 한번 아까와 마찬가지로 intersect 언더바 lin leg 점 coefficient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리니어 모델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학습용 데이터랑 이제 학습용 Y 라벨 데이터를 이제 그 넣었고요. 그다음 그거를 한번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바이어스 인터셉트 텀을 한번 찍어보고 앞에 W0와 W1을 찍어본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 4.12와 2.7이 나왔죠? 근데 아까도 4.12와 2.7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작업을 간단하게 4줄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현업이나 다른 뭐 프로젝트를 들어갔을 때 한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만약에 목적 함수가 좀 연속형이다 라고 하면 그냥 베이스 모델처럼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해가지고 fit x, y 한 다음에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시작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 좀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약간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 기본 모델들 이렇게 쭉쭉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으면 약간 자기 로컬 폴더에 조금 저장해놨다가 패키지 형태처럼 리니어 리그레션 쓰고 싶은 상황이 발생되면 다시 약간 구글링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지금 해놓은 것들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다시 재활용할 때 좀 좋습니다.